민주당은 지금 삼국시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의원님 정말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숨을 때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숨더라고요. 처음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의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입니다. 예,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저희가 누리호 발사 직전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이제 가상자산도 신고하게 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당연히 않았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우수석해도 되고요. 다른 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 힘을 모아보자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김남국과 함께.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힘 측에서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의원님 정말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그젠가요? 서영주 대변인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안산에 있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았었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역구 사무실과 성당을 오고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안산 지역에서 있는 걸로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날 5.18 때는 그날 지역 성당에 갔던 아마 뭐 천주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신부님을 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안산 지역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뭐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제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본인의 활동을 보면 이제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김남국법이라는 참 자신의 이름을 빗댄 법 자체도 이제 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 때문에 결국 이제 모든 의원들이 적용받는 이제 법안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의 이야기가 보면 김남국 의원은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뭘 살리겠다는 거죠? 가상화폐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김남국 의원의 뭐 투자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무슨 깃발을 드는 거죠? 뭐 코인의 깃발을 들겠다는 건가요? 정말 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지금 벌써 11일 가깝게 지금 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본인이 호기롭게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된 사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대응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를 저렇게 비워놓고 휴가원을 내서 저렇게 지금 자신의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봐왔던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자신들의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행보가 아닌가 그런 참 느낌이 듭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거기 가고 있고 천주교 성당 오고 가고 있다.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의원직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게 측근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결백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민주당의 정치 원로죠.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를 하면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조언도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측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윤리특위 시간 끄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생각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장기화되고 사법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을 때 뭐 체포 동의안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방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는 게 아닐까 싶고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방대한 어떤 코인 거래 내역이나 자료 등을 본인이 직접 보면서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같은 반박 자료 준비 과정에서도 의원실 직원들의 조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을 도와줄 사람이 옆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이 국회법상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의원실 직원들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특권은 공무수행 집중하라고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개인 어떤 의혹이나 부정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것들을 방어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 활동이라던가 지역구 챙기기 활동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개인 의혹 이 방어 자료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그건 분명한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니까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인 스스로 법적인 부분이든 윤리적인 부분이든 해명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 얘기는 결국은 의원직을 잃지 않고 본인이 의원직 신분을 유지해야 수사당국에 대비할 수 있게 더 편하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네. 사퇴할 생각이 없고 지금 종교활동하면서 지역구 안산에서 자숙 중이다. 자숙이란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얼마 전에 통화했다던 안민석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왜 그러냐? 여당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했다는 주장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 단어가 꽤 셉니다. 저 안민석 의원 얘기 듣는 순간 저 섬찟했습니다.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여러 사람이 물어봐도 김남국은 전혀 그럴 일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섬찟했고요. 정말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정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꼭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런 말을 전하는 안민석 의원은 무슨 생각이죠? 우리가 정말 보도할 때도 굉장히 자제하고 중요한데 마치 일단 첫 번째로 저런 말 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섬찟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김남국 의원이 무슨 피해자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무슨 뭐를 당하는가 이렇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라는 것처럼 생각도 불편하고요.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공인이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도 고상하게 세비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일이지 마치 안민석 의원이 무슨 대변인처럼 저렇게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 거라고. 저희들 이런 방송하는 것도 정말 지겹습니다. 뭐 추측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면 그걸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본인이 나와서 지금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한 것들 사과하고 그걸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됩니다. 왜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방송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김남국 의원 숨어서 뭐 극단 선택 운운하지 마시고 빨리 나타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노 교수님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의 단어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제가 좀 받아들였을 때 뭐냐면 만약에 이 단어를 좀 지워봐요. 이렇게. 지우면 만약에 김남국 의원에게 지금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뭐 여당이 얘기하는 의혹이 크게 몇 가지가 된다면 콕 집어서 확실한 건 자기는 자기가 봤을 때 대선 자금 세탁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 이걸 안민석 의원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결국 저도 저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좀 자극적인 부분은 있지만요.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운운할 만큼 힘든 부분은 그리고 가장 억울한 부분은 대선 자금 세탁설이라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갈래로 주장되는 것이 여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선 자금, 또 대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쓰였다. 뭐 이런 의혹들입니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명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좀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규 의원으로서는 본인의 코인 의혹 자체가 민주당 자체의 뭐 대선 자금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당이나 지금 현재 지도부에 좀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좀 반박할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확실히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좀 해명을 내놓아 주시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큰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조금씩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나 의원직 사퇴 안 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얘기는 어이가 없다. 근데 이제 다음에 만나볼 이것도 그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KBS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번에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그 사진 있잖아요. 그날 좀 알고 봤더니 거래소에서 본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빗썸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그 코인을 한 60억 가량 이게 이제 여기에 맡겨놓은 곳인데요. 아마 이 거래 내역들을 이제 여기서 받아갔다. 본인의 비서관을 시켜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에 이제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철저하게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이나 김남국의 어떤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문제잖아요. 예. 지금 개인이 이 가상화폐 투자하고 난 문제인데 왜 보좌관들과 비서관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 자료를 받아오고 저렇게 차를 태워서 가고 이건 무슨 일이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 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공식 등록된 국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관과 비서관들이잖아요. 세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본인이 지금 이걸 이용을 하죠? 그러면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변호사를 갖다가 채용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관련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 의식입니다. 공인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의 뭐 보좌관들, 비서관들을 무슨 개인의 어떤 이 사생활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한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크다.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휴가원을 내놓고 지금 10여일째 지금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저런 활동을 한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보좌관, 비서관들도 저런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개인 비서가 아니잖아요. 왜 비서관들이 거기 가서 자료를 받아오고 합니까? 본인이 정 급하면 그 많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잠적 상태인 한 열흘 넘게. 그러니까 지난 18일 지난주 목요일에 제보 사진을 통해서 가평 휴게소 목격됐던 당시가 이 빗썸이라는 데서 자료를 내보니까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도덕적인 비판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니까 이런 거 자료 받아가고 의원직 신분 좀 유지하고 보좌관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도 받고 법적인 부분만 대응하겠다. 이겁니까? 아마도 그런 거 같죠. 뭐 설마 지금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저기서 돈 뭐 버는 거를 신고하려고 한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정말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까 유인태 사무총장 정말 잘 얘기했잖아요. 대개 잠적하는 건 법적 문제 때문에 잠적하더라. 법적 문제가 없으면 본인 말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뭐하러 이렇게 좀 잠적하면서 이런 걸 또 보좌진이 받아간 게 이것만 받아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좀 다 준비하면서 뭐 성당 가서 기도만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겠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준비하고 있겠죠. 뭐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박 자료를 준비할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기만 하면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 줍니다. 지금 모든 거 분석해 주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아서 다 분석해 줄 일이고 검찰도 알아서 그걸 다 해서 뭐 불법 여부를 따져줄 일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아니고 좀 이현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저런 일에 보좌관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뭐 다 공개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를 보면
그 현금화시킨 날이 바로 공식 선거 대선 때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그렇게 한 거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숨어서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자료 받아갔으면 다 공개해버리면 됩니다. 본인이 수고할 필요 없고요. 저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가평수개소에서 포착된 날 보좌진이 시켜서 본인 코인 내역을 받아간 것 같다. 이게 지금 여당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거나 저 가평유교소에 간데 다른 데 간 거다라고 했으면 뭐 어딜 갔는지 밝히면 되니까 그거 저희한테 반론 저희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철험회 소속의 동료위원 가운데 한 명은 오늘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지금 당장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복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네, 열흘 됐잖아요. 지금 활동을 멈췄잖아요. 이런 분이 스스로 탈당을 했는데 그리고 당헌 당규 때문에라도요. 앞으로 총선 이전에 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입법 활동을 하다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그 복당을 고민할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정치 다시 하기 쉽지 않다. 김남국 의원 향해서. 철험회 소속의 민영배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입법 활동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 위장 탈당 논란 전혀 다르다라고 했어요. 글쎄요. 위장 탈당의 원조나 다름없게 된 분이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떤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금 민주당의 기초 의원들, 지방 의원들 성범죄 연일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영구 복당 불가라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영구 복당 불가라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 성범죄 저질러서 탈당한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강하게 지방 의원이니까 영구 복당 불가해도 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천명하지 않는지 결국 언젠가는 복당할 문을 열어두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민영배 의원뿐만이 아니라 철험회 소속의 다른 의원들도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제소하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했는지 아직도 철험회나 친명계가 김남국 의원을 많이 지켜주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참 쉽지 않죠. 야박한 것이죠. 지금 민영배 의원마저도 나와는 다르다 선을 그을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리감찰단에 지금 윤리감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진상조사단도 꾸려져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탈당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당에서는 당헌 당규상 분명하게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에 탈당을 하거나 또는 탈당한 자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정당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더라도 탈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복당을 요청했을 때 그 기록들이나 탈당 당시의 상황들을 남겨두어서 나중에 복당을 판단할 때 참고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로 그렇게 천명이 됩니다. 그러나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다 목도하셨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169명 의원들도 모두 다 목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떠나서 과연 총선 전에 복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윤리감찰단이나 진상조사단이 결국에 김남국 의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당헌 당규 상에는 분명히 복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수사당국의 본인 관련 수사 대비하기에 좀 바쁜 것 같고요.